1993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가운데 있는 여자가 셀레스트 존슨이라는 사람이야. 술집 바텐더로 일했어. 가끔 손님 많으면 서빙도 하고 뭐 직원이 별로 없는 데인가 봐. 옆에 있는 두 여자는 딸이야. 애 둘이 있는데 30살 치고는 애들이 좀 크지. 애를 일찍 낳았어. 17에 낳아가지고 12살이 된 거란 말이야. 12살인 거 치고도 되게 크다 애들. 혼자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었던 거지. 전 남친이랑 낳은 건데 갈라서면서 양육권 소송 중이었대.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니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양육권 소송까지 겹쳐가지고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 애들 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재판도 결국 돈으로 싸우는 거잖아.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웬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제안을 하나 해요. 들어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바뀔 정도로 혹할 만한 이야기였어. 이 사람이 누구냐? 일단 셀레스트가 일하는 술집이 동네 주민들 상대로 장사하는 데란 말이야. 단골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보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대. 셀레스트도 뭐 바텐더로 실력이 좋고 이 여자 보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됐거든. 스티븐 비어드라고 셀레스트 보러 술집에 오던 사람 중 하나였던 거야. 얼마 전에 아내랑 사별했대. 나이는 68이고 적적하니까 혼자 저녁에 와서 새벽까지 술 마시다 가는 이런 사람인데, 한 번 오면은 가게 매출을 시원하게 올려주고 가니까 사장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바텐더들은 싫어했어. 다른 손님들도 이 아저씨만 오면은 일찍 일어나서 갈라 그래. 주문이 너무 까다로워. 이 아저씨가 진상이야. 자꾸 메뉴판에 없는 걸 달래. 아니 뭐 맥주도 보드카를 몇 온스 섞고 얼음은 몇 개만 넣어달라 막 이지랄 하는 거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주문 밀리고 다른 손님들은 또 음식 빨리 안 나오니까 짜증나고, 돈은 많이 써서 좋은데 진상이었던 거야. 이런 걸 그나마 맞춰주는 게 셀레스트였다는 거지. 나중엔 셀레스트가 전담해서 주문을 받기도 했어. 그러다 1993년 사건이 일어나는 11월 스티븐이 또 엄청 취해 있었지. 자기 술 따라주는 셀레스트를 막 이렇게 지그시 보다가 데이트 한번 할래요? 이지랄 한 거야. 셀레스트가 놀라긴 했는데 자기 좋아하는 걸 또 눈치는 채고 있었나 봐. 잠깐 고민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줬어. 그러니까 스티븐이 놀라. 술김에 용기 내서 말은 했지만, 아니 38이나 어린 여잔데 받아주겠어? 진짜 받아준 거야. 어쨌든 약속됐으니까 뭐 다음날 저녁에 진짜 만나. 저녁 먹으면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명은 뭐 아내 죽고 외롭다, 다른 한 명은 애 둘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전남친 소송 걸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손붙잡고 아이고 그랬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래.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스티븐이 사귀재, 이게 그 혹할 만한 제안이었던 거지. 스티븐 비어드가 또 돈이 많거든.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많은 부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38살이나 많은데 님들은 가능함? 돼 이게? 근데 셀레스트가 하도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또 알았대. 이래서 사귀게 됐는데 이제 여친 됐잖아. 스티븐이 도움을 많이 줬지. 생활비도 주고 뭐 비싼 선물 많이 사주고 이랬어. 그래서 셀레스트가 그동안 구경도 잘 못 해보던 보석에 명품 가방, 구두, 옷 이런 걸 입었고 운전기사도 붙여줘. 맨날 리무진 타고 다니는 거야. 쉬는 날만 되면은 골프 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갔지. 얼마 전까지는 당장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이었는데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완전 풀렸어. 양육권 소송 해결하라고 비싼 변호사도 붙여준 거야. 애들을 결국 지켰어. 소송 이겼거든. 너무 잘해주잖아. 셀레스트도 뭐 점점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난 지 2년 만에 스티븐 70살 되는 생일날 청혼해가지고 결혼까지 약속받아 38살 차이 나는 부부가 돼버린 거야.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겠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뭐 신데렐라다 막 이렇게 부르고, 또 욕하고 싶으면은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 골드디거라 그래. 돈 보고 만나는 꽃뱀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객관적으로 진짜 둘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스티븐은 아예
자기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집도 새로 사가지고 신혼생활 들어갔고 셀레스트 딸까지 자기 호적에 넣었어. 법적으로도 완전히 가족인 거야. 이렇게 4년이 지나 1999년 10월 2일 새벽 3시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 셀레스트가 문을 열어줬는데 아니 자기는 경찰을 부른 적이 없거든. 갑자기 문 앞에 경찰 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스티븐이 911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이 이상한 일이지. 남편 지금 자는 중인데 무슨 일로 자기한테 말도 없이 신고를 한 거냐고. 뭐 어쨌든 경찰 왔으니까 같이 남편 있는 방으로 올라갔어. 문 열었더니 스티븐이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바닥에 탄피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누가 집에 들어와서 스티븐에게 총을 쐈다는 건데 배에 맞았어. 다행히 즉사하는 부위 아니라 가지고 911에 신고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던 건가 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갖고 살았고 경찰은 가족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했지. 이날 딸인 제니퍼는 친구 집에서 잤고 다른 딸인 크리스티랑 엄마는 딸들 방에서 같이 잤대. 근데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나 누가 침입하는 소리, 총 쏘는 소리 뭐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는 거야. 아무리 자고 있었어도 한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냐? 이게 뭐 작은 소리들 난 것도 아닌데? 이 집에선 그럴만해. 집이 엄청 커. 아령처럼 건물 두 채가 복도 하나로 연결돼 있는 구조인데 한 채는 부부가 쓰는 건물이고 다른 채는 딸들이 쓰는 건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듣기가 좀 어려웠던 구조지. 주변에 원한을 산 적도 없대. 딸이랑 엄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당장 돈 노리고 침입한 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야겠지. 그리고 예상외로 범인이 6일 만에 잡혀. 이 사람인데 40살 트레이시 달튼이라고 여자야. 강도도 아니야. 이 사람은 스티븐과 그렇게 아는 사이도 아니야. 원한이나 갈등 같은 것도 없어. 아니 그럼 씨발 왜 그날 스티븐 집에 쳐들어가서 총을 쏜 거냐고. 이걸 알아보려면은 그 전에 스티븐 비어드와 아내인 셀레스트 존슨의 이야기를 더 해야 돼. 자, 스티븐 비어드는 1924년 11월 27일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야. 중산층 집안 아들로 태어났고 대학에서 광고, 마케팅 전공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옆에 있는 여자가 일리스 아담스라고 대학에서 만난 여친이야. 24살에 결혼해서 애 셋 낳았고 뭐 천생연분 그 잡채일 정도로 사이가 좋았대. 스티븐은 전공 살려서 광고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능력이 좋았나 봐. 초고속 승진하면서 폭스 방송사의 임원까지 올라가. 이때 번 돈을 부동산에 몰빵했는데 이게 대박 나가지고 자식의 자식까지 돈 걱정 없이 살 만큼의 돈을 번 거야. 근데 이 아내인 일리스가 뇌암에 걸려가지고 결혼 45년 만에 사망했어. 그 뒤로 스티븐이 맨날 술 퍼먹고 살았는데 그 술집이 셀레스트가 일하는 거기였던 거지. 이제 셀레스트 존슨. 어릴 때 얘는 불우했어.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태어나자마자 친부모가 애를 버렸대. 그래서 존슨이라는 부부에게 입양돼 성이 바뀌었던 거야. 크면서 다들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 어느 순간은. 셀레스트도 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친엄마를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됐대. 근데 이 엄마라는 년이 셀레스트에게 나는 너의 인큐베이터였을 뿐이고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 지랄을 했대. 입양한 부모들도 거기에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말 막 하고 애한테 막 때리고 그랬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두워지면서 친구도 잘 못 사귀는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랬던 거겠지. 문제는 애가 생겼어. 그것도 쌍둥이야. 17살에 애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남친 새끼가 또 변하네.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마약을 시작하고 아내도 때리고 막 연병을 하는 거야. 폭행이 점점 심해지는데 셀레스트는 자기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대. 근데 씨발 애까지 때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친이 아동 폭행과 마약 소지로 체포됐어. 26살이 된 셀레스트. 이제 두 번째 남자를 만나. 바로 스티븐 비어드가 아니야. 두 번째 남자인데 미군이었고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
28살에 만난 세 번째 남자랑은 텍사스까지 이사가서 신혼집 차렸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이혼해. 29인데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가난해 죽겠는데 애 둘을 혼자 키우게 된 거지. 이때 첫 번째 남편이나 다름없는 그 애들 친아빠 경찰서관 이 새끼가 출소하네. 출소하자마자 셀레스트부터 찾아오더니 애들 핑계로 양육권을 달라는 거야. 셀레스트가 싫다니까 양육권 소송을 낸 거야. 지금 돈이 없잖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변호사를 어떻게 쓰냐. 이러다 애들 뺏길까봐 셀레스트가 걱정이 많았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나타난 사람이 그 술집 단골 스티븐이었던 거지. 그냥 술 잘 말아주는 바텐더와 단골 손님 사이였는데 어쩌다가 또 자기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친해졌고 사귀다가 결혼까지 한 거지. 셀레스트는 벌써 4번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야. 다 큰 스티븐, 남자 자식들은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어. 결혼은 법적으로 얽히는 게 많아지는 관계잖아. 셀레스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닌데 지금 사이가 좋더라도 어쨌든 막판에 아쉬운 소리 나오는 게 또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을 했던 거겠지. 근데 아빠가 너무 좋아해. 너무 반대하는 것도 아빠 자식 사이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잖아. 반대도 한계가 있어.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고 예상보다 또 너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참고로 이때 셀레스트 양육권 소송 도와줬잖아. 패소한 그 전남친은 재판 끝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여자 쪽은 과거가 다 해결됐어. 애 키우면서 이제 뭐 계속 똑같이 잘 살면 되는 건데 자주 싸웠대. 자식들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난 거지. 셀레스트가 이게 돈 맛을 본 거야. 남편 돈을 펑펑 쓰고 다녀. 스티븐이 부자긴 해도 이 정도로 쓰고 다니는 거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 셀레스트가 이게 또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막 화풀이를 해요. 남편한테만 하면 다행인데 애들을 못 살게 굴어. 그래도 남편이 져주지 않으면 막 총 지 머리에 대고 쏘겠다고 협박까지 해. 그럼 스티븐이 어떡하냐? 미안하다고 해야지. 아니 나이 70 넘어가지고 퐁퐁질하게 생긴 거야 지금.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오히려 딸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했어. 셀레스트의 친딸들도 스티븐의 편일 정도인 거지.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병원에 집어넣고 끝이 아니었거든. 수시로 면회 가서 어떠냐, 잘 지내고 있냐, 빨리 치료받고 나와서 같이 살자 이런 말 해주는데 셀레스트가 생각이 다른가 봐. 들은 척도 안 하고 면회 올 때마다 짜증만 내 계속. 이러다가 인연이 병원에서 친구 하나를 사귀는데 얘가 바로 그 트레이시 달튼이란 여자야. 스티븐을 쏜 범인이지. 이제 이 새끼 이야기 차례인데 트레이시 달튼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유명한 변호사래. 얘가 그러니까 집안이 은수저 정도는 되는 거지. 남동생 둘이 있어. 한두 살씩 밖에 다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울려 논 거야. 그래서 트레이시도 성격이 좀 남자 같아. 형제처럼 자랐대 셋이. 어릴 때부터 얘 취미가 낚시랑 사냥이었어.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이 당시 시대 배경상 딸 하나밖에 없고 좋은 남편감 찾아가지고 빨리 시집 보내고 싶잖아. 그러려면 얘가 좀 조신하고 생활력 있고 야무져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최고 여성상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정반대로 자라니까 부모가 좀 불만이 있었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혼냈어. 행동 교정시켜보려고. 근데 도저히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얘가 같은 여자를 좋아하더라고. 동성애를 하는데 남자 포지션을 하는 여자였던 거야. 트레이시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걸 어디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비밀로 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도저히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오랫동안 생기니까 성격이 변하는 거지. 별거 아닌 일에 화부터 내면서 피해의식 생기고 이게 습관되니까 나중에는 화를 조절할 수 없는 분노조절 장애까지 와버린 거야. 정신과를 다녔어. 근데 좀 낫긴 해. 그러면서 대학도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잖아. 병원에서도 자기 동성애다 이런 말 안 했었거든. 대학교 왔어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성인 됐고 슬슬 부모가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압박이겠냐. 자기 동성애자라고 결혼 못한다 이런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에 술만 퍼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맨날 술 먹지. 화 못 참지. 막 툭하면 다 때려 부수려고 그래.
지도 지가 정상이 아닌 거 알아.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지가 하루도 못 살겠는 거야. 결국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해보다가 다시 정신과를 다녀. 병원 다니면 진짜 좀 낫긴 한데 대신에 평생 다녀야 하는 게 문제겠지. 잠깐만 안 다니면 또 그 지랄 같은 승질머리가 나와. 가족이 대체 얘는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한참 부모랑 이제 대화를 했던 거야. 그러다 결국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게 안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냐?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지. 부모가 너무 보수적인 거야.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아예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기로 했어. 그리고 이 병원에 뒤따라 들어온 애가 셀레스트 비어드였다는 거지. 어쩌다 둘이 얘기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꽤 있어. 둘 다 지 잘못인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1999년 셀레스트와 트레이시는 퇴원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 스티븐도 셀레스트 남편도 아내랑 가장 친하다는 트레이시를 이제 알 수밖에 없겠지. 뭐 집에도 데려오고 인사시켜주고 밥도 먹으니까. 근데 그 외에 서로 아는 건 없어. 얼굴만 아는 상태야. 이런 상황에서 1999년 10월 2일 새벽 3시 갑자기 트레이시가 자고 있던 스티븐 집 찾아와서 총을 쏴버렸다는 건데 범행 동기가 셀레스트와의 관계 때문이래. 이게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겠지. 정신병원에 있을 때 둘이 C8 사귀었나봐. 한 번은 병원 침대에서 둘이 막 이제 그 개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적도 있거든. 이때 스티븐도 이 병원에서 있던 사건을 알았다면은 총 맞는 일은 없었을 텐데 병원에서도 안 좋은 소문 막아야 되니까 비밀로 했던 거야. 셀레스트가 트레이시를 자꾸 집에 들였던 거는 친해서가 아니라 여친이라서였어. 스티븐 입장에선 어때? 아무리 친구라도 아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여자에게 너무 친절할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 트레이시만 오면은 인사만 하고 자리 막 비켜줘. 둘이 놀으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였던 거지. 그런데 같은 여자다 보니까 셀레스트의 딸들은 바로 이 관계를 눈치챘어. 여자의 촉은 희한하다 이게. 사실 여자가 아니라도 이거 눈치챌 수밖에 없는 게 C8 무슨 자신감이야. 트레이시가 이제 남자 역할이라고 했잖아. 셀레스트 딸들 보는 데서 엄마를 지 무릎에 앉혀. 그리고 막 머리 쓰다듬고 막 좋다고 연병들을 해. 아니 씨발 이게 뭔 친구 사이야. 딸들이 진작에 엄마에게 아니 트레이시랑 그런 관계가 맞냐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 동성연애자는 맞는데 얘가 트레이시가 근데 나는 아니야 엄마는 이러면서 얼버무려. 아 근데 씨발 이거 누가 봐도 동성연애가 맞아. 근데 딸들이 또 엄마를 쥐잡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을 말하라 이럴 수도 없잖아. 따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 그러다 결국 걸려. 그 이제 정신병원 침대에서 하던 그 지랄을 장면을 딸들이 본 거야. 얼마나 충격이 크냐.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여자랑 펴.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던 게 결국 맞았어. 애들이 아빠에게 말하면은 자기 이혼당하고 다시 그 집꼴로 살 게 뻔하잖아. 애들한테 빌어. 다시는 트레이시 안 만날 거고 집에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 구라야! 밖에서 몰래 만나면 되잖아. 셀레스트가 트레이시만 만나면은 남편인 스티브 비어드 나 같이 못 살겠어 자기야 막 이지랄을 해. 스티븐이 빨리 사라져야 우리가 뭐 당당하게 영원히 함께 포레버 러브 할 수 있지 않냐. 무릎에 앉아가지고 또 막 눈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얘기를 해. 그럼 뭐 트레이시가 또 우리 꽃사슴 얘기 들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던 거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셀레스트가 지 남편 죽여달라고 부추긴 거였어. 트레이시는 셀레스트를 위해 뭐든 할 각오가 돼 있었대. 여친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 자기가 쓰는 사냥용 총을 꺼내. 이야기가 끝난 셀레스트는 일부러 딸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기로 한 날로 범행 날짜를 잡아. 트레이시 불러. 원래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이 집을 비우면은 엄마가 항상 남은 애랑 같이 잤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 딸이 자기랑 같이 잤으니까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1999년 10월 2일 새벽 3시 됐어. 셀레스트는 미리 대문 열어놓고 경보기, 세콤 이런 거 다 꺼놨어. 그리고 키우는 개도 있잖아 이 집에. 스티븐 개인데 트레이시만 보고 짖었대 평소에. 그럼 이날도 짖을 수 있으니까 오는 시간 맞춰서 미리 셀레스트가 또 친구네 집 간 딸을 만나러 오겠다는 핑계로 개 데리고 외출도 했어. 꼼꼼하게 준비를 한 거지. 트레이시가 가져온 총이 이건데 아무 방해 없이 이걸로
자고 있는 스티븐 배에 총알 한 방을 쐈고 바로 도망가. 여기까지 보면은 알리바이, 목격자 다 있어. 셀레스트는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어. 그건 지 생각이고 트레이시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해줬을 때 완벽 범죄인 거야. 트레이시가 큰 실수를 해. 이게 강도처럼 보여야 되니까 도망갈 때 집안 물건 몇 개 가져가라고 시켰거든? 얘가 이걸 깜빡한 거야. 몸만 나왔어. 그러니까 현장에 온 경찰은 살인 사건이라고만 생각한 거지. 그리고 스티브는 죽지 않았어. 머리에 쐈으면 살인이라도 셀레스트의 알리바이는 딸이 돼줄 테니까 수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배를 쐈잖아. 출혈이 많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 자기가 직접 911에 전화해가지고 경찰 출동했잖아. 결정적인 건 그날 친구 집 가서 잤던 딸인데 소식 듣고 오자마자 경찰들 듣는 데서 엄마에게 처음 한 말이 이거 트레이시가 한 거 아님? 이었다는 거지. 셀레스트가 막 급하게 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경찰은 이미 이름을 들었단 말이야. 아이 누구냐 물어봤어. 이제 셀레스트가 뭐 좀 친한 친구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경찰이 이것만 듣고 끝낼 수가 없지. 총기 사건인데 트레이시 집 찾아갔고 이 사람 취미가 사냥이라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지. 이 총을 봤어. 딸들이 수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동안의 일을 경찰에게 다 말한 거야. 무릎에 앉히고 막 만지고 막 이랬던 얘기들. 엄마랑 심상치 않은 사이라니까 경찰도 뭐 수사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 대충 그림 그려지겠지. 트레이시가 스티븐에게 총을 쐈다는 증거만 찾으면 돼. 그러면 총알 대조하면 돼. 몸에 총알이 박혀있지. 스티븐 몸에. 그 총알 꺼내서 이 총이랑 맞는지 여기서 발사된 총인지만 알아보면 끝나. 근데 트레이시가 이거 허락을 안 해. 나 변호사 선임부터 할 거고 다 변호사랑 얘기하고 영장 가져와라 이러면서 총기 조사를 거부해. 근데 이미 경찰은 집에 들어와 있잖아. 둘러보는데 셀레스트랑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야. 스티븐이 총 맞던 날 그럼 뭐 했음?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격장 갔다 들어와서 피자 먹고 잤대. 근데 사격장 전화해보면 얘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 이 말을 꺼내니까 트레이시가 조금 긴장을 하는 거야. 이거를 구실 삼아서 경찰이 결국 영장 없이 총알 대조도 해. 그러면서 트레이시가 쏜 게 증명되니까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거지. 체포되니까 자기가 쐈다고 자백도 하더라고. 근데 왜 그랬는지를 말을 안 해. 나름대로 또 뭐 지 여친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거겠지. 셀레스트에게 좀 이용당했던 것 같아 얘도. 범행이 성공했어도 셀레스트는 또 배신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이용당한 거지 뭐. 자 여기서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게 2000년 1월 22일 스티븐이 사건 3개월 만에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사망해버린 거야. 약물 부작용으로 혈관이 막혀서 죽은 거래. 그러자 남은 재산이 다 아내인 셀레스트에게로 돌아갔어. 스티븐 자식들이 설마 하던 그 상황이 진짜 일어난 거지. 트레이시는 자기가 잡혔지만 어쨌든 계획은 성공했고 기다리면은 셀레스트가 이제 남편 유산으로 뭐 변호사를 구해주든 뭐 어떻게 빼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우린 사랑하니까. 이거 기다리느라 묵비권으로 아무 진술을 안 했던 건데 그럼 셀레스트는 이제 어떻게 하냐? 트레이시 도와주냐? 씨발 인연이 그럴 리가 없지. 남편 사망 6개월 만에 바텐더인 콜 존슨이랑 남자랑 결혼을 한 거야. 트레이시는 감옥에서 셀레스트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 지가 그동안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10개월 만에 결국 모든 거를 자백하지. 셀레스트야 남편 돈 노린 년이었고 트레이시는 왜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며 이걸 대신 해준 거냐. 지 여친 구해주고 영웅이 되고 싶었대. 그러니까 뭐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갖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백마탄 왕자 이지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경찰이 물어봤어. 아니 왜 머리를 노리지 배를 쐈냐.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사격을 한 건 맞는데 사람을 쏴본 적은 없잖아. 무서워서 눈을 감고 쐈는데 빗 맞은 거래 그건 또. 여기에 예전부터 셀레스트는 남편이 자야만 자기들이 만날 수 있으니까 스티븐의 음식과 술에 약을 타 먹였고 태어나고 죽은 것도 셀레스트가 병원에서 주지 않은 약을 몰래 먹였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진술이 드디어 나오자 경찰은 이제 셀레스트를 체포했어. 근데 이게 기집애가 정신병 있는 트레이시가 자기에게 범행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말한다면서 자기는 계속 결백하대. 하지만 2003년 5월에
사건 4년만. 금방 이렇게 늙어버렸어. 재판에서 셀레스트 존슨은 살인 청부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40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을 받게 되지. 79살인 2042년 1월에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온대. 근데 얘는 살인을 사주한 거잖아. 교도소에서 좀 사고 안 치고 잘 지내면은 그때 돼서 나올 것 같아. 그럼 트레이시 달튼은 어떻게 됐냐? 스티븐 비어드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살인 미수야.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 뒤에 죽은 거잖아. 이 사망은 얘가 쏜 총 때문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자백한 이유가 형량 거래를 또 했던 거야. 열받기도 하지만. 셀레스트의 사주를 말하는 대가로 10년을 세일 받았어. 20년형 맞았지. 그리고 이미 나와 있어. 2011년 8월에 나왔고 지금은 텍사스 샌안토니오인가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대. 그리고 얘네 얘기도 남았어. 셀레스트의 딸들 지금 40대 됐는데 둘 다 엄마가 감옥 가고 한 번도 연락하거나 면회 간 적이 없대. 족같은 거야 지들 생각에도. 자기들이 아는 엄마는 스티븐을 죽일만 하고 스티븐이 죽을만 하는 짓을 했다는 게 아니야. 엄마 자체가 그런 짓을 할 만한 인간이었다는 말이야. 그리고 트레이시를 조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 유죄를 확신한대 자기들은. 셀레스트가 나르시시스트인데 가난 때문에 그게 좀 드러나지 않았던 건가 봐 그동안. 스티븐 비어드 만나고 이제 좀 돈이 많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떳떳해지니까 이제 자기 성격이 발현된 것 같아.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애들이 사회적 지위나 재산, 얼마나 권위를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 좀 재밌는 영역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나르시시스트형 범죄자 이야기도 좀 해보자고.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으로 준비해 올게.